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은이는 김난도 씨예요. 그러면 첫 장을 넘겨볼게요. 먼저 김난도 씨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한국 출판 역사상 최단기간 밀리언셀러에 오른 에세이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서울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란도쌤으로 알려졌고 첫 에세이를 펴는 후 강단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멘토로 자리매김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은 태국, 대만, 이탈리아, 네덜란드, 브라질, 일본, 베트남 등 세계 각지로 수출되었고 중국 아마존닷컴에서 16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 국내 에세이 분야 최초로 출판계 한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1997년부터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평가하는 서울대학교 우수 강의에 선정되고 대학이 공식 수여하는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한 란도쌤의 강의는 서울대에서 가장 빨리 수강 신청이 마감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은 책으로 트렌드 코리아, 사치의 나라, 럭셔리 코리아 등이 있다. 이렇게 김난도 씨의 소개는 끝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넘기다 보면 약간 편지식으로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어느덧 어른이 되어 돌아온 죄이에게. 그래서 이제 챕터는 크게 4챕터고요. 1부, 2부, 3부, 4부로 되어 있어요. 에필로그 있고요. 그러면 이제 프롤로그 읽어볼게요. 프롤로그 제목은 이제 흔들리며 어른의 문턱에 선 그대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유달리 집요했습니다. 응당 봄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겨울은 악다구니를 쓰며 버티더니 4월 말 소란스러운 비가 한바탕 으름장을 놓은 후에야 비로소 물러갔습니다. 건늙은 봄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어정쩡 머뭇거리는 사이 젊은 여름이 재빨리 도시를 점령해버렸습니다. 두 계절의 다툼에 죽어나는 것은 꽃이며 잎들이었습니다. 올봄엔 매화, 개나리, 진달래, 목련, 철쭉, 벚꽃이 제 순서를 지키지 못하고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겨울이 가는가 싶더니 어느새 초여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봄을 잃고 있습니다. 사회도 자연을 흉내내는 것일까요? 자연이 느긋한 봄을 상실한 것처럼 사회도 싱싱한 청춘을 잃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를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겨우 마치고 푸른 꿈 높이 세워야 할 청춘들이 한층 더 엄혹해진 스펙 싸움에 내몰리다가 어느 날 확 어른으로 내쳐집니다. 돈 벌고 세금 내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내키지 않는 어른 역할에 맞닥뜨립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데 어른 신용을 해야 합니다. 계절은 봄을 건너뛰고 인생은 청춘을 건너뜁니다. 일단 취직만 되면 어떻게든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커져버린 책임들 속에서 좌충우돌 부딪히며 길을 잃고 나서야 어른이 된다는 것이
거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청춘은 젊음이 자연스레 가져다 주었는지 모르지만 어른은 다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학교를 졸업한다고 절로 어른이 되진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흔들리며 조금씩 삶을 배워나가면서 꼭 그만큼씩만 어른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겨우 어른이 되어갑니다. 좌절의 시대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혹독해졌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어둠 속에서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채 모두가 무작정 달리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경주에서 이겼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인연과 빈부와 계층과 세대와 지역의 격차가 넓어지면서 사회는 구심력을 잃고 원심력만 커졌습니다. 갈등을 봉합해야 할 사람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사이 보통 사람에게는 패배의 계절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정치는 무기력하며 미래마저 불확실합니다. 사회는 더욱 개방되고 있다는데 지식할 것처럼 답답해지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회사와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준다는데 숨막히도록 불안해지기만 하니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동요 속에서 가장 흔들리는 것은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디려는 어른아이들입니다. 어른아이, 아직 어른이랄 수도 그렇다고 아이랄 수도 없는 새내기 사회인들을 어른아이라고도 부르고 싶습니다. 학생으로 보호하는 시기는 끝나버렸지만 그렇다고 어른으로 대접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어른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은 아직 어른 세상의 주변을 머뭇머뭇 서성입니다. 호기롭게 학교 문을 나서 세상에 발을 내디뎠지만 맞닥뜨린 사회의 새로운 규칙에 서툴고 가진 것도 많지 않으니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이 차가운 사회는 초신자들에게 쉽게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청춘의 요람인 학교의 울타리가 주는 너그러움에 익숙해진 어린아이들의 냉혹한 기성의 논리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아직도 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이 외로워졌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요? 휴대폰이나 인터넷처럼 편리한 의사소통 수단은 급속도로 발달했는데 정직 대화와 공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매체는 없었지만 대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대화하고 친구와 만났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공동체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길거리 다닐 때 보면 제가 어머니랑 한 번은 약간 마트에 지금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저 얘기할게요. 어머니랑 마트를 가려고 이제 가는데 약간 도로 가장자리 주변에 술이 취했는지 약간 중년 아저씨 한 분이 도로 가장자리 주변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 인도 주변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 주지도 않고 그냥 외면하면서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사회는 개인주의라고 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내일 아닌데 뭐 남이 해주겠지, 이게 개인주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족끼리 대화, 친구와 만난다, 뭐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아파한다, 이게 공동체심이라고 해서 내일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챙겨주자라는 심리예요. 이게 공동체주의고, 요즘은 내일이 아니면 상관 안 쓰고 내가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게 요즘의 개인주의예요. 지금 사회하고 여기서 바라는 사회적 그 방향성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차이점도 얘기해드리고 차이점이라 차이점을 말하자면 지금 우리 사회 개인주의라서 단점이 뭐냐면 약간 배려랄까? 배려도 많이 없어지고 뭐 길거리에서 봐도 진짜 삭막하다랄까? 약간 냉기처럼 차가운 느낌이 느껴져요. 옛날 1990년도 아니면 1950년도쯤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때는 공동체주의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 생각해주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기부 같은 것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22년도죠. 요즘은 글쎄 180도 달라졌다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그 삶을 살아가기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지금 사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마저 읽어볼게요.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청춘의 시기가 아프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어른이 된 지금보다는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하자면 수족관 속의 행복입니다. 한결같은 조명, 따뜻한 온도, 함께 생활하는 친구와 가족, 때맞춰 주어지는 먹이. 그렇지만 그 평안의 대가는 두꺼운 유리병입니다. 지금 여림이 말하는 수족관은 뭐와 똑같냐면 미성년자랑 똑같아요. 미성년자 보면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10대들 보면 부모님이 먹을 것 다 챙겨주고 학교비도 내주고 물론 학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이해하지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따뜻한 온도, 한결같은 조명은 그 미성년자들이 자취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부모님 집에 살면서 누리는 편안함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고, 함께 생활하는 친구는 학교에서 맞이하는 친구들, 동갑내기, 아니면 한두 살 차이 나는 선후배간, 뭐 형, 누나, 언니, 오빠 같은. 그리고 때마다 주어지는 먹이는 집이나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나 아침, 저녁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근데 대가는 유리벽이라고 하잖아요. 이 유리벽은 뭘 말하는 거냐면 부모님들의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대들이라고 해서 하고 싶은 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나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뭐 염색하고 싶어, 길거리 하고 싶어, 뭐 막 옷 입는 것도 맘대로 입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가는 그 부모님의 간섭이랄까? 부모님의 간섭이 여기서 말하는 유리벽이에요. 우리 10대들도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건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옷 입는 거나 꾸미는 거나 가고 싶은 데나 아니면 사는 거나 여러 가지.
근데 부모님의 간섭도 있고 어른들의 시선 때문에 그게 자유를 못 누리고 20대 돼서야 좀 누릴까 하지만 요즘 부모님들 보면 넌 20대라도 성인이 아니야. 너가 뭐가 성인이니? 하면서 약간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저도 어떤 마음인지 이해합니다. 맞아 읽을게요. 계속. 나름대로 세상을 경험했다고 생각했지만 적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어쩌면 그것은 가족과 학교라는 보호막 안쪽에서 바라본 세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른이 됩니다. 유리별이 깨졌습니다. 수족관 밖으로 던져진 헐떡이는 몰골이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따뜻한 물도 밝은 조명도 주어지는 머리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입니다. 수족관 안에서 함께 지내던 가족과 친구가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갖가지 고민들은 여전히 해결된 것이 없는데 어른이 되었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속에서 삭혀야만 합니다.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은 아픈데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회생활의 타성에 젖어 분주하게 살다 보면, 타성에 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맞춰서 산다는 말이에요. 돈 벌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맞춰서 살아간다, 물들어간다 라는 말을 여기서 타성에 젖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아픔을 당연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좌절의 상처에 시간의 딱지가 내려앉으면서 이제는 그것이 아픔이라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어리광이 될까봐 입을 꾹 다문 채 홀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종종 청순을 보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도대체 왜 이래? 하지만 요즘 어른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어른들은 도대체 왜 이래? 요즘은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꾸 실수하고 자꾸 아파합니다. 왜 그럴까요? 청춘의 아픔이 불안함에서 온다면 어른의 아픔은 흔들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학생이었을 때 어른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확고해 보였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어른들의 굳은 표정에서 우리는 직장을 갖고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 저렇게 확고한 삶의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어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들도 남몰래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간섭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활과 공부를 지도할 선생님은 이제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도 많아집니다. 자유롭지요. 하지만 자유롭다는 것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흔들립니다. 제법 세워왔던 삶의 원칙이 흔들리고 사회라는 무대에서 새로 인연을 만들어야 하는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수입과 지출의 끝을 스스로 맞춰나가야 하는데 소비의 원칙이 흔들립니다. 학생 때 잘한다고 칭찬받았던 일들이 어른 사회에서는 더 이상 잘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직장에 들어가고 보니 오히려 더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이성관계도 더 이상 풋사랑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생략할 거는 빼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폭우처럼 쏟아지는 인생의 아픔과 좌절 앞에서 과연 내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자존감마저 흔들립니다. 이 책은 이제 흔들리며 어른의 문턱에선 당신을 생각하며 썼습니다. 조금 먼저 어른이 된 가끔은 아직도 어른 행세에 서투른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쓴 책입니다. 책이란 말하는 매체인데 이 책을 통해 이야기를 듣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른의 비밀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열린 경청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에게 제 목소리이지만 제 목소리로 말하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읽기만 하면 결론에 다다를 뿐이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해 그간 꾹꾹 눌러온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또한 저는 이 책이 당신의 거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거리에 나가면 약도가 있습니다. 길을 찾을 때 당신은 지도에서 무엇보다 찾나요? 당신이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것은 You are here 라고 쓰인 현재 위치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각 건물의 위치를 표시해 놓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좌표를 알려주지 않으면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I am here를 찾지 못하면 목표도 실행 계획도 무의미합니다. 이 책은 갓 어른이 되어 서먹한 사회의 낯선 거리에 들어선 당신의 You are here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조금 독특한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고 물으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대답해주는 그런 거울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독한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당신에게는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이 한 가지 남아있다고 나지막히 말해주는 그런 거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 책을 단숨에 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거울처럼 종종 꺼내 조금씩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계기가 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어른이란 인간 발달의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삶의 흔들림을 스스로 잡아나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엉망으로 흔들리면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며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라고요. 바로 내가 그렇게 어른이 되어왔다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떤가요? 당신은 어른입니까? 이 책은 이 질문의 무게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어른이라 불리는 당신이 짊어져야 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아들을 위해 썼던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마지막 글 교정을 나서는 그대에게는 이렇게 끝납니다. 교정을 떠나는 젊은 그대여 청춘이여 졸업을 축하한다. 그리고 건투를 빈다. 이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학교를 떠나 사회에 나가 저 어른이 되기를 시작할 때에 그 흔들림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제 겨우 어른이 되려는 흔들리는 그대여 진짜 인생에 들어온 것을 연민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건투를 빈다. 2012년 8월
초록이 흐드러지는 우면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프롤로그가 끝납니다. 책 소개와 프롤로그였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1화를 마칩니다. 책 소개는 1000번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였고요. 약간 추가사항은 제가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설명란에 추가로 적을게요. 약간 부족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1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